네, 다음. 예, 예, 하여튼 제가 좀 이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김정한 장관님도 이제 협상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는 뭐 여야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그 배경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게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고 기왕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 차관님 지금 200억 불 매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를 잘 판단하고 실제로 잘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가 불필요하게 소진돼 가지고 제2, 제3의 외환 위기가 올까봐 이거를 사실은 국민들은 구체적인 내용 떠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4,500억 불이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환 보유고 안에서 수익으로만 우리가 200억 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돈을 막 끌어대서 미국에 갖다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정부 입장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외환 보유액의 수익으로만 이걸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수세적으로 보실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지금 그 외환 보유액에서 오는 1년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한 150억 불 그렇죠. 내에서 움직이는. 저도 한 150억 불 내외로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네. 조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여기 이제 아주 자세한 조항을 규정을 넣어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외환 보유고의 그 수익으로 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정부가 미국하고 추후에 코너에 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억 불을 다 못 넣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더라고 정부에서 우리 협상하실 때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건데 그걸 무리하게 국회가 정부가 이걸 피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라는 부분의 허점도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초안에서 그 문제가 됐던 게 뭐가 들어있었냐면 법인 조합 단체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뺐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법인 조합 단체라고 했을 때 돈이 부족하면 기업이라든지 뭐 또는 그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 돈을 여기다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그 문제점도 이거 빼자 해서 뺀 건데 이걸 빼놓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추가 조항을 넣어보면 이게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분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중요한 일종의 도약을 해결하는 것인데 이 법안이 도저훈주의라는 게 있어서 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확장할 수 있게 이런 법안을 넣을 수 있느냐 조항에 라는 그 단서조항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상 그 선의의 일종의 기대를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구성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 안에 간단하게 넣어놓는 것이 우리 이런 사실을 나는 거 있고 정부도 나중에 미국과 협상할 때 유리하다. 이걸 그냥 막 갈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41도 7항의 대통령이 정한 재원하고 외환 보유고의 수익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이 부분을 굳이 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지만 훗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룸이라는 거고 이게 이게 어떤 그 룸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이것 때문에 그분에게 부담금을 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제가 국회 사전보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걸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조 교수님께 말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외환
이 수익이라는 게 누적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수익인지 어디까지 그건지 판단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거를 좀 하고 나중에 저희 국회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측의 입장을 좀 분명히 듣고 싶은데요. 아까 그 조배숙 위원님이 그 제2조에서 자산 위탁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분명하게 해달라. 외국판 평형기금 관리 주체 이렇게 명확하게 해달라를 수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비슷하게 신동욱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이 개정 7호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예, 대통령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여지가 좀 필요하다. 예, 대신에 국회 네, 보고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또 지금 막 전쟁 중이니까 이런 때 출렁출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할 것 같은 경우 향후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 이런 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여지가 좀 필요하다. 당국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금의 운용 수익에 한정하자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외화 자산의 안정성, 우리가 IMF 외환 위기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는 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이라는 것을 어떤 기간의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인지 그 시점에 딱 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걸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은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원님의 취지를 그런 그 용어로 그걸 네. 반영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저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사위에 그 이 분야에 대한 뭐 국제금융이나 뭐 또는 국내의 재정 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 자구 이상 더 나아갈 수 없고 다만 국익을 사수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그 심도 있는 질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감안해서 그럼 지금 법사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다는 걸 대체로 정부도 탄력적으로 보시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수용을 하고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35조의 이 운용 수익의 범위로 한정하자라는 것을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수용을 하신다면은 그냥 의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석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전현희 의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